현재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강력한 플랫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는 네이버도 있지만 전 세계로 보면 어디에? 구글이죠. 무섭습니다. 구글은.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디죠? 어느 시장이죠? 지금 오늘 주제인데. 이미 동영상 시대지만은 동영상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 글과 사진으로가 아니라 동영상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를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청년이니까. 청년이니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적나요? 우리 저보다 다 어리시잖아. 예, 저 젊어 보이죠? 나이 의외로 많아요. 온라인 미디어 마케팅의 변화와 그다음에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마케팅은 더더욱더 우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이었죠? 그 지난 2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에 그러니까 지난 2일이라고 그러면 꼭 올해 생각하시는데 이번 달 2일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뉴욕에서 컨퍼런스 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디오 퍼스트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크 주커버그가 2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욕에서 이제는 사진과 글로써 소통하는 세대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페이스북이 동영상 위주의 알고리즘과 동영상 위주의 마케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너무나 중요해졌죠. 과거에 페이스북 동영상 지원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다 지원도 하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간혹 가다가 인스타 어디 거죠?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스타는 당연히 페이스북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동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중요해지고 마크 주커버그가 5년 이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년 이내. 그 말은 뭐야?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5년 이내에 엄청난 투자하겠다. 근데 또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캠퍼스 생기는 거 아세요? 내년 1분기 안에 페이스북 캠퍼스가 한국에 들어섭니다. 어디랑 들어서냐면 SK텔레콤이랑 같이 MOU를 맺었어요. 그날 그 지난 2일이라고 했던 이번 달 2일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 아니죠. 실리콘밸리에서 그거는 같이 협약식을 맺어서 내 17년도 1분기 안에 이제는 그 SK텔레콤이랑 페이스북이랑 같이 해서 페이스북 캠퍼스, 우리가 구글 캠퍼스처럼 페이북 캠퍼스라고 생깁니다. 예, 그게 이제는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통신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벤처 창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벤처 창업할 때 어플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앱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생태계가. 그런데 이제는 요번에 페이북 캠퍼스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통신 인프라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통신 인프라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아마 그 창업 펀딩 지원이 그런 재단이거든요. 그런 데가 페이북 캠퍼스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창업 트렌드가 창업 생태계가 많이 바뀔 겁니다. 왜? 엄청난 페이북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펀딩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금 기사 검색하셔도 그 페이북 캠퍼스는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왜 제가 중요하냐면 통신 인프라에 기축을 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 동영상 자 보세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동영상 민답니다. 근데 그게 17년도 1분기 안에 페이북 캠퍼스 세워지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동영상의 마케팅은 더더욱더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저는 필드에 있습니다. 필드에서 마케팅을 할 때 페이스북의 동영상,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넘어서 동영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고 글 보여주면 잘 안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5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봐요. 또 재밌는 동영상 있으면 재밌게도 깔깔대고 보죠.
그래서 동영상의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마케팅을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던 취업을 하시던 동영상은 이제 필요한 시대고요. 그 동영상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글, 유튜브, 글로벌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페이스북도 주저하지만 현재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는 네이버도 있지만 전 세계로 보면 어디예요? 구글이죠. 무섭습니다. 구글은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예. 우리나라가 네이버 때문에 지금 조금 뭐라죠? 힘을 못 쓰는 거죠. 구글이 네이버가 워낙 검색 시장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이버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디죠? 어느 시장이죠? 지금 오늘 주제인데 동영상 뺏겼죠. 유튜브한테 뭐 동영상은 뺏겼어요. 유튜브한테.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처음에 힘을 못 쓰다가 유튜브 이제 동영상 때문에 점차 그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만 보세요. 포털이라던가 플랫폼은요. 수익원이 뭘까요? 광고죠. 페이북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페이북의 단점이 거의 한 90% 매출이 다 광고 수입이에요. 페이북이.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문제점을 받고 있죠. 왜? 주주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받고 있냐면 니네 너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 하나만 몰빵돼 있다죠. 매출, 광고 매출만.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어요. 페이북이 사실. 근데도 워낙 광고 매출이 잘 나오니까 큰 기업이 된 건데 여러분 광고입니다. 모든 플랫폼의 기본은 광고예요. 그냥 여러분께서 구글, 페이스북, 뭐 네이버, 다음 없었죠. 카카오 생각했을 때 그냥 광고랑 엮으세요. 무조건 얘네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광고. 얘네가 왜 이런 플랫폼을 내지? 광고. 얘네가 왜 이런 서비스를 하지? 광고. 이렇게만 엮으시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왜 할까요? 동영상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왜 플랫폼들이 다 동영상 하려고 그러죠? 네이버 동영상 엄청 밀고 있죠. 구글 엄청 밀죠. 페이스북도 엄청 밀죠. 왜 밀까요? 자, 광고를 한번 엮어볼까요? 잘 보세요. 플랫폼은 어떻게 돈 벌죠? 광고로서 돈 법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여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유저가 있어야 되죠. 유저 같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머물러야 돼요. 네이버에 오래 머물러야 되고요. 구글에 오래 머물게 되고 뭐든지 간에 그 플랫폼 안에 오래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페이북이나 네이버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거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광고주를 찾아가죠. 우리 보세요. 우리 이렇게 유저들이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고 이렇게 많이 오는 데입니다. 광고하세요. 광고하라니까요.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같은 유저들이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진 쓱 보고 지나가죠. 글 읽으는데 글은 잘 안 읽어요. 근데 동영상 하나 떡 놓잖아요. 3분짜리. 뭐 하고 있죠 우리? 보고 있습니다. 3분 동안 동영상 보고 있어요. 그럼 뭐야? 그게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와! 3분 동안 우리 같은 사람이 유저들이 3분 동안 막 머물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광고주 찾아다니면서 우리 보세요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유저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동영상 유저도 되게 좋아하죠. 코믹한 거, 재밌는 거 이렇게 쓰면 꼭 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지고요. 페이스북이 마크 주버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동영상 시대다 이제. 너무나 더더욱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원리가 이제는 구조가 보이죠? 동영상은 왜 한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유튜브 동영상 마케팅의 정의를 좀 낼 수 있어요. 뭐든지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정의 얘기하면 이제 다 잡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학부생들한테 하는 얘기여서 요거 얘기하면 이제 다 자서 이거는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단지 그것만 보십시오. 세상이 변화가고 있다. 세상이 변화가고 있어서 이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특히 우리가 마샬 맥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미디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히 배우는 학자죠. 마샬 맥류, 뭐 쿨미디어, 핫미디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동영상은 이제는 과거는 이렇게 멍하니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동영상 마케팅의 효과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랜딩 페이지의 전환율이요 30에서 85%가 증가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영상 마케팅을 썼을 때 랜딩 페이지가 뭐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 있죠. 뭐를 봤을 때 이렇게 넘어오는 거. 내 홈페이지나 내 쇼핑몰이나 내 사업 뭘로 넘어올 때 동영상을 했을 때 더 많이 넘어온대요. 그냥 글과 사진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내가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클릭질을 해갖고 넘어온대요. 그 순간 증가한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취업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간에
내 쇼핑몰, 내 홈페이지, 내가 팔고 싶은 뭐에 어떤 목적에 있는 페이지에 넘어오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을 썼을 때 그 증가가 높아진대요. A/B 테스트를 통해서. A/B 테스트가 뭐야? 우리 경영학적으로 보면 모집군을 두 군데 나눠놓죠. A는 효과를 준 그룹, B는 효과를 안 준 그룹. 그러다가 딱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설을 세우고 A 그룹에 효과를 줬는데 잘 먹혀요. 그럼 뭐예요? 아, 내 가설이 맞구나. 그렇게 돼서 A 그룹에 대해서 효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전폭적으로 미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설을 세워서 효과를 안 준 B 그룹에 사람들이 더 많은 반응을 해. 그러면 아, 내 가설이 틀렸구나. 그렇게 되면 전략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A/B 테스트, 극렬하게 바뀐다 해서 A/B 테스트인데 A/B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변화가 있다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동영상 마케팅 효과 두 번째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죠. 요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요즘 디자인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인포그래픽을 하죠. 자,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 예. 근데 인포그래픽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커요? 뭐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숫자죠.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예. 숫자에 민감해요. 여자분들 마케팅할 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명품 가방 딱 놓잖아요. 눈이 골로 먼저 갑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멋진 남자보다 이 명품 가방 정말 기가 막히게 조그만 사진만 넣어도 그게 눈이 확 가요. 예, 그런 식으로 마케팅 많이 하죠. 예, 근데 여자나 남자든 간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숫자에 사람 민감합니다. 숫자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가 먼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할 때 이렇게 숫자를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숫자를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니까 동영상 마케팅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미팅을 가기 전에 그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동영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이가 좀 갈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영상 마케팅의 시초 한번 볼게요. 자, 사례 연구죠. 이제는 동영상 마케팅, 동영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전부터 동영상을 많이 활용해 왔어요. 사람들이, 기업들이 광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 영상이 동영상 마케팅 시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 자, 볼게요. 당시 직원 200명의 작은 믹서기 회사였어요. 블렌디텍에. 그런데요, 2006년도에 조지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 마케팅 사람이 와갖고요, 위리 브랜드라는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요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거. 컨셉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사장이거든요. 톰 닉슨이 모든 재료를 믹서기로 갈아봅니다. 믹서기 회사잖아요. 야, 그 우리 한번 믹서 한번 갈아보자. 이 바이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바이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히트를 쳤죠. 5일 만에 6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매출이 500% 성장했어요. 500% 성장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500% 성장했어요. 자, 요 영상이 원조가 뭐냐면 요거 전에 아이폰을 갈아버렸거든요. 2007년도에 아이폰 3 처음 나왔다 갈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왜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관심 가는 게 아이폰이었는데 그거를 얘네가 갈아버렸어요. 자기네 믹서기로. 근데 갈아지대요? 그랬더니 이 영상이 막 바이럴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매출이 팍 성장한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와, 저 믹서기 사고 싶지 않으세요? 다 갈아지네. 아이패드가 갈아져 버리네. 이게 뭐냐면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시사점이 하나가 뭐 던지면 내 타겟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있다고만 안 되고요. 재밌다고만 해서 바이럴이 안 됩니다. 내 타겟이, 예를 들어서 제 타겟은 만약에 20대, 30대 청년이라고 내가 포지셔닝을 딱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지금 요즘 관심 있지? 단순히 재밌다고 해서 바이럴은 안 돼요. 여러분, 재밌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려볼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재밌는 거에 돌려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창업을 할지 모르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타겟층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과연 요즘에 뭐에 관심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렌드 분석을 하시고 그거와에 관련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럴. 우리가 바이럴 하자. 왜 바이럴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해서 바이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다? 재미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해야 된다? 트렌드와 같이 엮어서 들어갈 때 바이럴이 된다. 예. 자, 요거 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LG 한번 볼게요. LG. 자, 밑이 이제는 패널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굉장히 잘 드러냈죠.
예, 마케팅 담당자가 이거 내가 어떻게 알리지 이거? 아, 이거 LG 패널 이거 좋다는 거 내가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알릴까 하다가 이런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낸 거죠. 예, 뽕 갑자기 주니까 놀래잖아요. 너무 리얼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시대적 코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재밌게 표현할 것인가를 엮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내가 창업자예요. 내가 기업과에 다니고요. 내가 뭔가 알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요즘에는 동영상이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동영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환율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비도 줄고 알아서 바이럴. 그러면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감동 아니면 재미로 만든다. 그죠? 감동 아니면 재미예요. 감동 아니면 재미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했을 때 이런 시대적 코드와 같이 엮어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이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품을 홍보하시고 바이럴 하신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시겠죠? 네. 그 동영상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바이럴 영상, 바이러스처럼 퍼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죠. 근데 여러분께서 바이럴 이제는 잘 보세요. 자, 여러분께 마케팅 담당자고 여러분이 내가 바이럴을 위해서 동영상 마케팅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런데 제작을 할 때 보통 업체한테 맡기기도 하고요. 네, 업체한테 맡기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제작하기도 하죠. 근데 한 가지가 걸려요. 여러분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저희 견적서 받습니다. 견적서 받으면 돈이 엄청 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아니 제일이라는 말 못하겠고 센 게 뭔지 아세요? 음악이에요. 음악, 저장료, 사용료 막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니 나는 영상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비싸요.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저작권이 강력해요. 실제로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압력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 저작권 협회에서 구글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유튜브는 뭐 해야지 먹고 사는 회사예요? UCC를 유저들이 만들어줘야지만 먹고 사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저작권 때문에 UCC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음악 썼다 하면 막 걸리니까. 구글은 어떻게 했냐면 음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유명한 작곡가들한테 의뢰를 해갖고요. 아예 음악을 새로 만들어 버려요. 배경음악으로 깔 수 있는 모든 음악들을 수천 가지는 아니지만 수백 가지가 음악이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구글 계정 들어가셔갖고요. 거기서 유튜브 계정 들어가시면 이게 나와요. 지금은 제작자 스튜디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바뀌었습니다. 예. 제작자 스튜디오 딱 들어가시면 만들기 부분에 하단에 오디오 라이브라고 있어요. 오디오 라이브. 이게 바로 구글에서 만든 음악들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예요. 심지어 뭐도 된지 아세요? 자, 여기 써있죠? 무료 음악. 심지어 얘네는 이 마크가 뭐예요? 우리 다운로드. 그리고 여러분 음악 효과 많이 필요하시죠? PPT 할 때나 막 이렇게 띠링, 뭐 개 짖는 소리, 뭐 사이렌 소리 되게 필요하시죠? 여기 가보시면요 음악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여러분 PPT 만들 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향 효과 이런 거 받으려고 다 뭐야? 이상한 사이트 가서 다 해킹 당하죠. 막, 막 이상한 거 깔리고 막 나는 음향 효과 이거 구하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데 가고 막 이상한 거 깔리고 막 이런. 여기 가세요. 여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얘네가 무료로 쓰게끔 해줘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유튜브 영상,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바이럴 할 때는요 분명히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유튜브 영상이 가장 유명한 거고 유튜브가, 그 다음에 네이버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비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SNS상에서 바이럴 하려면 어느 서버에 내 동영상이 저장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럴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올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디오 라이브에서 음악 다운 받으세요. 그럼 그러죠. 이제는 내가 마케팅 담당자야. 그럼 내가 딱 동영상 제작을 해야 되겠다. 견적서 받았는데 음악 저작권이 있어. 그럼 뭐예요? 나 오디오 라이브를 쓸 건데요. 그럼 뭐예요? 빵빵이 되는 겁니다. 정보가 힘이죠. 그냥 오디오 라이브 쓰시면 됩니다. 오디오 라이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CCL 콘텐츠를 이해를 해야 돼요. CCL 콘텐츠, CCM이 아니라 CCL. 그게 공유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까지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디오 라이브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구글 애드워드 애드센스가 있습니다. 왜 제가 유튜브 구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갖고 왔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지 보세요. 유튜브로 돈 번다 그러죠? 요즘에는. 왜? 재밌는 영상 올려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나왔었잖아. 앞에 광고 뜨고 밑에 광고 뜨고 그걸 클릭했을 때 그게 애드센스거든요. 똑같이 클릭했을 때 돈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저작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근데 보세요. 자, 저 삼성생명은 광고 주죠? 누구한테 의뢰를 했어요? 구글한테 내 광고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런 건 애드워즈라고 불러요. 애드워즈.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구글 애드센스로 하는 거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애드워즈라는 사이트 가셔서 구글한테 신청을 하게 돼요. 이해하셨죠?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면 이거 나온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구글에서 광고 플랫폼이 나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개념을 모르시면 온라인 동영상 마케팅 안 됩니다. 애드센스가 뭔지 애드워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광고주라면 애드워즈. 내가 광고 플랫폼을 내 플랫폼을 빌려주잖아요. 내 동영상 채널 빌려줄 수 있고 내 블로그를 빌려줄 수 있고 또 뭐예요? 내 사이트를 빌려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를 붙일 수 있잖아요. 내가 빌려줬기 때문에 나는 애드센스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애드워즈와 애드센스 구글 광고를 붙는데 구글이 왜 무서운가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죠. 리타겟팅 굉장히 무서워요. 얘네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너 무슨 신문 기사를 보다가 신발을 클릭했어요. 신발 클릭했더니 얘가 미친 듯이 날 쫓아다녀. 무슨 웹사이트만 가면 걔가 계속 떠. 이게 뭐예요? 리마케팅이에요. 그거 우리가 리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내 IP를 따라가요. 내가 지금 청년희망재단에서 지금 광고하는데 지금 삼성생명 떴죠. 그러면 여기 삼성생명 이 IP 쓰시는 누군가가 삼성생명을 한 번쯤은 클릭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가 뜨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IP를 따라가요. IP를. 여기 IP 쓰시는 중에 누군가가 삼성생명을 클릭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거를 했을 때 애드센스에서 삼성생명 광고가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가요. 따라가. 구글이 리마케팅이 제일 강력한 회사가 구글입니다. 제일 강력해요. 그 다음 페이스북. 그러니까 여러분 리마케팅이 강하기 때문에 구글 광고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거예요. 동영상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에 붙거든요. 다 모든 게. 자 보세요. 이것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적 리마케팅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거 방문자가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앱을 사용할 때 그렇죠?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했을 때 내가 한 번쯤 조회했던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가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례 막 강의를 하다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하고서는 딱 들어갔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야한 광고 딱 튀어나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순간 이거 나를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갑자기 야한 광고 하다 그럼 내가 과거에 과한 걸 갔다는 거 아니야. 나 아닌데 억울한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제가 말 못했던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얘기를 들었죠. 왜? 그 IP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거기서 야한 걸 보았던 거예요. 나가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착각했던 게 내 컴퓨터가 아니었던 거죠. 내 컴퓨터였으면 쿠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히려 풀어들었죠. 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뭐다? 그 IP, 그 쿠키 컴퓨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면 왜 나한테 유튜브 이런 영상만 계속 노출이 되지? 권장해주지? 왜? 과거 내가 관심했던 거를 비슷한 영상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유튜브는. 예, 그런 구조로 된 게 바로 구글 리마케팅이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영상 마케팅이 구글 굉장히 유튜브 때문에 강력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페이스북이 장난이 아니에요. 페이스북. 자,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 더. 자, 페이스북은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스타 페이스북 마케팅인데요. 요거 하나만 보죠. 요거 하나만. 자, 한번 사례를 갖고 왔어요. 자, 켄들 제너라는 이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2015년도에 하나의 이슈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스타거든요. 근데 자기 인스타 계정에 요 사진을 게재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나가도 됩니다. 이거는 뭐 이미 보도가 됐고 개인 계정 올렸기 때문에 방송 나가도 상관없어요. 요 사진을 했어요. 이 상반신 반 누드입니다. 근데 청바지를 입고 이 누드 했는데 이 사진이 바이럴이 엄청 됐습니다. 그랬더니 광고 연구 교수님들이 이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연구를 했어요. 봤더니요. 이게 실제 제가 동아일보 이제 12월 달이죠. 2015년도 12월 달 캡처를 한 겁니다. 제 자료는요. 다 어디예요? 확실한 자료예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잘 안 합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온 거예요. 딱 동아일보에서 나온 자료다. 자, 이 사진이요. 한 장으로 12만 5천, 30만 달러 하나로 약 우리 돈으로 1억
4,700만 원의 광고 효과가 있다. 저거 한 장 바이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요 눌렀거든요. 근데 교묘하게도 켄달 제너가 어떤 광고 모델이냐면 케빈 클라인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거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까? 아직은 몰라요. 아직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죠?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 제가 보기에는 케빈 클라인하고 모종의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요. 자, 해당 브랜드 제품 사진을 게재할 경우 한 건당 1억 원의 광고 효과를 있다고 추정을 했어요. 어떤 업체가 얘가 올렸을 때 1억 원. 와, 참 돈 벌기 쉬워요. 유명한 스타가 돼서 내가 인스타 계정에 하나 올리면 1억 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션지 CR 패션 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광고 계약 시 소셜미디어 활용이 계약 조건으로 명시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모델들이 내 상품을 잘 살려주고 내 상품에 대해서 잘 걸치고 잘 홍보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팔로워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의 계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CEO들한테. 여러분 신입사원 뽑으실 때요. 이제는요. 또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계정에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고 뽑으세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딱 직원을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얘가 파워블로거야. 엄마들한테 영향력이 그렇게 커. 그럼 뭐예요?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럼 여러분 면접이나 어디를 가시든 간에 뭐 국가 정책 사업이라든지 뭐 취업이든지 뭐 창업이든지 지원을 받을 때 면접을 가실 때요. 강조하셔야 돼요. 내 팔로워 수가 이 정도 됩니다. 난요 이렇게 SNS 상에서 이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위에 심사하는 분들이 시선이 달라져요. 왜? 왜요? 앉아서 돈 벌거든요. 앉아서 내 상품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럼 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즘 트렌드가요. 어떤 트렌드인지 아세요? 마케터들이 그런 얘기를 또 신문에 나왔었는데 마케터들도 이제 영상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마케터들이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창작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마케터 업체한테 돌아요. 왜? 그 전에는 내가 동영상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러면 동영상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속도가 느려. 견적서 받고 컨셉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 SNS 뭐 광고할 거 아니잖아요. SNS에서 돌릴 건데 바이럴할 건데 그럼 뭐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창작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에는 마케터들이 어느 정도 창작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영상 창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필드에서는 있습니다. 내가 영상 해서 나 이거 빨리 해서 바이럴하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빨리 찍는 거죠. 그 다음에 SNS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바이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 툴을 알고 있어요. 저도 해요. 저는 애플로 파이널 컷을 합니다. 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정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창작자가 된다. 그럼 보세요. 이걸 할 때요. 뭐 면접이나 뭐 데 가서 저요 컨텐츠 만들 수 있어요. 영상 제작 좀 합니다라고 하면 바뀌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몇만 명이 봤어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그 심사위원이나 면접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인스타그램에던가 요거를 잘 아셔야 된다.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바이럴하고요.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바이럴 하셔야 돼요. 자, 지지아디드도 요 호박. 자, 할로윈 때 요걸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유명한 모델. 자, 재밌는 게 뭐야? 가방 로고가 노출이 돼 있어요. 이거 일부러 한 거죠, 이렇게. 일부러 한 거. 요즘 그런 세상이다. 요즘에 명품 브랜드들도요. 그 인스타그램 확보 전쟁합니다. 팔로워 수 늘리려고. 그 다음에 수석 디자이너들도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해요. 왜? 그런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영상이 들어갔을 때 더 효과가 커요. 페이스북 동영상 많이 보시죠? 그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동영상 재밌게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보고요. 이제 인스타도 되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동영상 봐요. 그 강력한 플랫폼 안에서 동영상이 나온다는 거. 그럼 여러분 동영상 미디어 마케팅이 너무나 더더욱 중요해지고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요. 자, 다 좋아요. 저는 이제 마케팅 담당자로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요. 이제 나도 이제 내가 마케팅 담당자로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를 이제 바이럴 할 거예요. 내 상품에 대해서.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타겟이 있는데 어떤 게 관심이 많을까? 어떤 트렌드에 지금 민감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딱딱딱딱딱딱 했습니다. 아, 바이럴 너무 동영상 중요한데 내가 마케팅 담당자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채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글 블로그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겠는데 플랫폼들은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 뭐 네이버 다 있어. 그럼 내가 홍보를 하는데 동영상이 좋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쓸 거예요. 동영상 제작하는데 아,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음악이 필요한데 음악은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무료로 쓸 수 있구나. 그걸 써야지. 제작은 아, 내가 툴을 좀 알아서 재밌게 해야 된다. 영상은 근데 재밌어야 된다며? 아, 재밌게 가야지. 난 좀 재밌는 컨셉을 잡아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 재밌게 만들 거야. 했죠. 그래서 영상을 좀 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 내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URL을 따서 사람들한테 카카오나 페이스북에 이런 데 올렸습니다. 그죠? 올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알리려면 네이버를 모르면 알릴 수가 없네. 근데 요즘에 알고리즘이 바뀌었죠? 페이스북 동영상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동영상을 씌우면 먼저 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그랬어요? 광고랑 엮으라고 했죠? 동영상을 해야 유저들이 3분 동안 앉아서 본다니까. 안 떠나고. 그럼 광고 수익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밀어요. 알고리즘이 동영상을 썼을 때 더 상위로 뜹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요즘 알고리즘. 그러면 동영상 알고리즘 봤을 때 이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로직의 변천사예요. 처음에 2012년도에 리브라 로직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질의 문서가 먼저 잡혀요. 뭐든지 네이버에서는요, 양질의 문서가 먼저 잡히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렇게 돼 보니까 사람들이 복사하죠. 양질의 문서 복사하면 되잖아. 복사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야? 이제 네이버에서 얘네 복사하네. 그랬더니 뭘 했냐면 원본 문서를 잡아내네. 이제 소나 로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원본 문서를 알아요. 네이버 로직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떤 놈의 원본인지 압니다. 그랬더니 원본 문서도 안 돼. 어라? 이거 원본 문서도 안 되네. 복사도 안 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글을 내가 창작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뭐야? 파워블로그가 그때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복사도 안 하고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내니까 파워블로그한테 돈 맡기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다 피해갔죠. 했더니 얘네가 또 알고리즘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강서구 사는데 강남 사는 척하면서 막 글 쓰는 거예요. 네이버가 알아요. IP 따라오기 때문에 다 드릉통 납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소통의 유랑 로직이라는 게 튀어나왔다가 2010년도에 드디어 나왔죠. 2010년도 1월에 라이브 로직. 지금 라이브 검색 막 나오죠. 이게 라이브 로직인데 이게 뭐냐면 SNS 계정까지 싹을 써요. 얘가 되게 무서워졌습니다. 엔진이. 여러분의 SNS 계정까지 훑어요. 이제 다 노출이 다 돼요. 이제 소통의 모든 걸 다 끄집어냅니다. 소통. 왜? 구글하고 이제 광고해야 되거든요. 구글하고 게임 붙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폐쇄형이었단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그러다가 구글 보세요. 구글은 다 검색이 돼요. 그냥 다 걸러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구글에서 검색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안 들어가죠. 구글에서 검색하겠죠. 걔네가 오픈을 안 했어요. 시장 뺏길까 봐.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지식 검색이 돼요? 안 떠요. 그거 오픈하는 순간 네이버 망합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할 때 지식인 서비스 보러 가. 근데 내가 궁금한 사람 거기 다 있거든. 오픈 안 시켜놓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알고리즘의 폐쇄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죠. 구글에게 알고리즘의 상부에서 딸려니까 광고도 안 붙고 이제 게임이 안 돼서 이제 구글하고 경쟁 붙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오픈 소스 만들어낸 게 이 리브라 로직인데 무서워요. 다 잡아냅니다 이제.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을 했어요. 네이버도 알고리즘 때문에. 리브라 로직이 지금 돌고 있는 게 여러분 리브라 로직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SNS 계정까지도 싹 훑는다. 여러분 그래서 SNS에서 글을 쓰잖아요. 네이버가 다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바이럴 만들 때 아까 그 트렌드를 보고 키워드 잡아내고 바이럴 영상 위에 제목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그 트렌드에 따라서 딱 상위로 떠요. 그럼 여러분은 쉽게 바이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홍보할 수 있어요. 돈 적게 들어서. 자, 정리해보죠. 트렌드는 뭐다? 이제는 동영상 마케팅이 트렌드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도 지난 2일, 이번 달 2일에 동영상 비디오 퍼스트 전략을 공표를 했어요. 그럼 동영상의 시대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동영상 시대지만은 동영상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 글과 사진으로가 아니라 동영상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가 이제 5년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시대를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청년이니까. 청년이니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작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무료 음악을 써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제작한 다음에 어떻게 홍보한다?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그 트렌드를 보고 있느냐. 그거를 키워드를 따서 제목을 붙인다. 그 맨 앞전에 뭘 했죠? 영상을 제작할 때 두 가지만 신경 써라. 재미 아니면 감동을 줘야 된다. 그리고 시대적 이슈랑 같이 엮어야 그 타겟층이 내가 타겟으로 삼은 그 타겟층이 뭐에 관심 있는지를 그거랑 엮어야 실제 바이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좀 진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